대한민국 전체가 노조가 경영하는,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민노총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2012년에는 기획본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의외로 일반 국민들께서 MBC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MBC 내부 구성원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비극적이다. 그래서 노영방송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2년에 MBC 사상 최대, 그리고 아마 한국 언론사의 최장 파업이 있었습니다. 170일 파업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사실상 1년의 절반을 파업을 했었는데요. 보통 웬만한 회사 같으면 회사가 망하게 되겠죠. 근데 MBC 같은 회사는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또 일종의 정부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70일 파업을 했는데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죠. 경쟁력은 많이 약화됐지만 주체는 언론노조 MBC 본부였고요. MBC는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드시 분란을 일으킵니다. 언론노조는 반드시 분란을 일으켜요. 2012년에도 보면은 4월 11일에 총선이 있었고 12월 19일에 대선이 있었죠. 언론노조한테는 완전히 그 기회의 시간이었죠. 반드시 총선에서도 민주당 계열, 좌파 계열이 승리를 해야 되고 대선에서도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4월 4일 총선을 대비해서 1월에 군부를 떼가지고요 파업에 들어갔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겼는데요. 7월 18일에 업무 복귀를 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그때 회사에서는 손해를 많이 봤냐 하면 4.11 총선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꼴찌 시청률을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선거 보도. 여러분들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MBC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는 반드시, 중요한 선거가 있는 데는 반드시 분란이 생기고 파업이나 제작 거부 같은 분란이 생기고요. 또 좌파 대통령 때는 파업이 없습니다. 문재인 때 여러분들 MBC에서 파업 일어난 거 보셨습니까? 파업을 할 필요가 없죠. 거의 한 몸인데 민주당 MBC 동일체라고 생각하는데 뭐 파업을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조금만 보여드리면 노태우, 김영삼 뭐 오래전의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명박 대통령 때 3건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뭐 이때는 이제 그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이거가 사실상 종편 허가 내주는 그거에 반대를 해서 한 노조연대 파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각각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다 적어놨고요. 여기 사장퇴진을 내걸고 또 파업을 했고 2012년에 최장 170일 파업했습니다. 역시 사장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했죠. 근데 이 공정방송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정방송이라는 게 노조 입맛에 맞으면 공정방송입니다. 사실 이 좌파들의 네이밍을 굉장히 잘하는 게요. 뭐 이번에 민노총에서도 안심 운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이잖아요. 이 용어 전술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좌파, 이 공산당들이 이 네이밍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개념이죠. 뭐 공산주의 자체도 이념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개념 아닙니까?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는 거니까. 이 굉장히 이게 용어 전술이 뛰어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공정방송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언론 노조, 민노총을 위한 공정방송을 하자는 거죠. 2012년에 파업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PD수첩이 제작 거부를 했습니다. 또 2017년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 기자회가 제작 거부 PD수첩에 동조를 해서 동조 제작 거부를 했고요. 9월 4일에는 총파업을 해서 급기야 김장겸 사장을 해임시키게 되죠. 좌파 대통령 때는 제가 그냥 점 하나 찍어놨습니다. 파업이 없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MBC가 어떤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12년 그 파업은 정치 파업이다.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노동쟁이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 불일치로 하게 되는 건데, 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안에 공정방송이라는 개념을 넣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 입맛에 맞는 보도만 공정방송이라고 그 사람들이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이 투표 과정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2012년 1월 4일에 사장이 보도국 간부들하고 이제 뉴스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때 왜냐하면 사실상 파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 노조 간부들하고도 또 보도국 간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1월 5일에 노조의 홍보국장이 지금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기자들의 투쟁 없이는 총파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노조가 사실상 기자회를 이렇게 부추긴 거죠. 뭐 서로 당연히 짜고 하는 협의를 해서 파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월 5일에 기자회가 총회를 열어서 보도본부장하고 보도국장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월 6일에 그 다음날에 불신임 투표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아까 기자회, 그 기자회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보도국장 1995년 입사입니다. 95년 입사인데요. 당연히 이 기자회장보다 선배 기자들도 많아요, 보도국에. 그런데 이 기자회장보다 한 기수 낮은 이 기자회장보다 후배들만 이 제작 거부 투표에 참여하게 한 겁니다. 이런 룰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방송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자회원이 원래는 기자회비를 내는 기자회원은 319명입니다. 319명 중에서 이 중에 영상 79명이 있고요. 165명만 투표를 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아예 투표 대상에서 유권자에서 배제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작 거부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을, 찬성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96년 입사 이후 사람들만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144, 165, 319 이렇게 했는데 393명은 이제 그 기자들 외에도 다른 그 직원들이 있거든요. 보도국 직원들. 그래서 393명 중에서 144명만 찬성을 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찬성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기자회가 제일 먼저 제작 거부에 들어가고 회사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좌파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스스로들한테 밀어줍니다. 우리 편한테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개발인 달력 같은 경우도 목표를 초과를 했거든요.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9일 현재, 어제 현재 1000만 원 넘었다 그러고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이분이 굉장히 창피한 짓을 했는데도 끌어주잖아요. 후원을 해주잖아요. 이 보면은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돼 있죠.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치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뭐 누구는 판도라 보고 뭐 탈원전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DNA에 스며들거든요. 우파 영화는 이렇게 보니 뭐 물론 더 있지만 좌파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있죠. 마지막으로 요거를 하고 끝날 텐데요. 새 방송법은 사실상 노영방송 연구화법입니다. 지금 현재 방문진은 MBC 이사는 9명, KBS 이사는 11명인데요. 이 21명으로 늘리자는 건데 국회에서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직능단체 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요. 개정을 하게 될 때 이제 좌파 성향 이사가 자, 국회는 지금 보면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좌파에서 한 3명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청자위원회가 지금 보면은 다 좌파 사장들이잖아요. 좌파 사장들에서 다수가 좌파 성향의 시청자위원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참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서도 6명 중에서 4명은 좌파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뭐 거의 6명 중에서 5명, 최소한 5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9, 12, 15명이죠. 그러면 당연히 특별도 14명만 있으면은 사장 뽑을 수 있는데 15명이나 확보되는데 말 그대로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사장들, 언론노조 성향의 친언론노조 성향의 사장이 되는 거는 뭐 이거는 정말 불보다 더 화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저지해야 됩니다. MBC는 이미 노영방송을 완성시켰습니다. 사장부터 보직간부까지 다 노조원 출신이거나 현재 노조원입니다. 보직 간부도 노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사동일체입니다. 노영방송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노총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MBC가 어떤 방송인지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다 봤습니다. 채널 A 보도, 윤석열 대통령 자막 조작 보도, 김건희 여사 대역 조작 보도, 이렇게 여러 사례가,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법 개정안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노조에 의해서 노조를 위한 민노총을 위한 노영 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MBC가 저렇구나. 오늘 좀 그 정보 좀 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 몸, 돈입니다. 지금 오늘 강명일 기자도 이 부인하고 같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몸으로 직접 이 현장에 나왔죠. 반대 MBC를 개혁하기 위한 노영방송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집회 현장에 여러분들 직접 몸으로 가시고 만약에 생업 때문에 못 가시면 가는 그 집회를 추진하는 그 조직에다가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돈을 보내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톡방, 페이스북, 블로그 온갖 데다가 여러분들이 말로 퍼뜨려 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끝납니다. 노영방송 막고 노영민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